안녕하세요. 에리님,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에요.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고, 한 해가 빨리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니고 좀 여러 가지 마음이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요, 사실은. 새해가 오니까 많이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오늘은 헬스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하루 루틴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자, 나중에 아이리님한테 편지 쓸 때 한 해 마무리, 한 해 성찰하고 칭찬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 2023년 마지막 날 독서노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사이토 토리님의 책으로 시작을 하고요. 뭔가 오늘 약간 뇌가 좀 멈춘 듯한 느낌 같은 게 있죠? 왜 그럴까요?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책, 오늘은 사이토 이토리님의 일단 1% 부자의 법칙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파동. 크든 작든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은 일단 회사 안에서 항상 가장 성공한 인물입니다. 즉 성공의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사장님에게 다가가면 자신에게는 없는 성공의 파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처럼 얻은 기회이니 사용하지 말고 이 파동을 느껴보세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귀중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파동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이 강한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의 파동도 함께 강해집니다. 귀인이라던가 이런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한 해 동안 잘 실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기를 얻는 말, 자신의 의사만 확실하게 표현하세요. 전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나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만약 제가 마음에 들면 사귀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을 그냥 이 지금 전자책으로 읽고 있으니까 이렇게 클릭해서 그냥 펼쳐진 대로 읽었거든요. 목차를 보지 않고 이 부분이 나오는 게 신기해요. 다 의미가 있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의사만 확실하게 표현하세요. 전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나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만약 제가 마음에 들면 사귀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를 말 속에 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여성을 잊고 그 남성을 잊고 무언가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출근하면 일단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세요. 나는 일이 참 즐거워. 난 일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면서 일을 한다면 최고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여자는, 남자라고 적혀있는데 여자는 해볼게요. 여자는 반드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솔직하고 성실하게 내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말고 내 일에 몰입하는 거, 그리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보는 거.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죠, 사실. 거기에 많이 집중이 되죠. 맞아요. 되게 신기한 게 사이토 이토리님의 오늘 가르침은, 그냥 무작위로 봤을 때 들은 가르침은
그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기가 진동수가 좋은 사람 옆에 있으라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귀인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을 표현해라는 거. 이번 한 해에 이 가르침을 주셨어요, 살트위터리님께서. 네, 이렇게 살트위터리님의 책으로 언제나 그렇듯 하루를 시작했고요. 너무 재밌어요. 어제 다시 읽기 시작한 책인데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픈가? 약간 조금 힘이 없으면서 배가 고픈 느낌이 있어요. 지금 커피만 마셨거든요. 왜 책만 읽으려면 배가 고프지? 어쨌든 알람을 안 맞췄네요. 자, 그러면은 어제 읽은 책 너무 즐겁게 잘 읽고 독서노트 글로도 작성하고 거의 이 독서노트 하면서 이 책 읽으면서 그 독서노트를 하면서 한 해를 거의 성찰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 잘 읽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적어도 한 번은 이 책을 끝까지 읽고 이 장에서 다룬 정보를 완전히 소화했다면 자신의 재능을 시장에 내놓을 실용적인 계획을 세울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팔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기본 원칙을 발견해야 합니다. 힘이 없네요. 배가 고픈가 봐요. 어제도 사실 운동 수행 능력 안 나올까봐 엄청나게 조금 허기만 달랜 쪽으로 조금 먹고 갔더니 짜증감이 올라오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배고픈 상태를 주면 안 되는데. 뭘 먹고 읽을까? 배가 고파요. 바나나라도 하나 좀 먹고 읽을까? 일단 25분 동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팔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안 할래요. 목차를 보고 내가 읽고 싶은 설레이는 부분. 오늘은 어떤 부분을 읽어볼까?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 암시 전문 지식, 상상력, 아이디어를 재화로 전환하는 법. 어디서 어떻게 부를 축적할 기회를 찾을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며 결단하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라. 그러면 그것을 얻으리라. 아이디어를 재화로 전환하는 법.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라. 이거 해볼게요. 아이디어를 재화로 전환하는 법. Earth Candle와 Frank Consulos? 뭐지? 네, 박사님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명확한 목적에 명확한 계획이 더해지면 아이디어를 재화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발생한다는 진실을 알았을 것이다. 나의 명확한 목적에 명확한 계획. 오케이. 명확한 나의 목적에 명확한 계획. 아이린님 명확한 목적 가지고 있죠? 명확한 지금 계획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지금 자료로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근면 성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부자가 되리라고 믿는가? 아니요. 이제 그 생각을 버려라.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부는, 그것도 막대한 부는 절대 근면 성실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부는 명확한 원칙 아래 분명한 요구를 해야만 찾아옵니다. 그쵸?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원칙 아래 분명한 요구.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명확한 원칙 아래 분명한 요구.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란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행동을 촉구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의 달인들은 아이디어가 상품을 팔 수 없는 곳에서 팔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영어 사원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아이디어가 상품을 팔 수 없는 곳에서 팔 수 있게 한다. 아이디어.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것이고, 책을 출판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시가 나왔습니다. 엄청 긴데 이거 예시 읽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 길어요. It's like 4 pages.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맞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도 그래요.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사람만이 가격을 붙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영리한 사람만이 그 가치를 손에 칩니다. 가슴이 설레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런 막 가슴 설림.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어. 이대로만 하면 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디어에는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특별하면 특별할수록 더 그렇죠.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사람만이 가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한 사람만이 그 가치를 손에 쥡니다. 아이디어를 구하는 사람과 아이디어를 파는 사람이 조화롭게 함께 움직이는 순간 막대한 부를 일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카네기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사람,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사람,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사람을 주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카네기와 그 장본인들을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멋진 우연이 있길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멋진 우연이 기회를 줄 순 있겠지만 가장 안전한 계획이란 우연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내게도 멋진 우연이 있었습니다. 그 우연은 내게 인생 최고의 기회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자산이 되기까지는 20년 이상 단호하게 매진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우연이 있었는데도요? 궁금하다. 내 인생에서 멋진 우연, 즉 행운은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고 그와 함께 일한 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앤드류 카네기를 만났지? 이 책이 도대체 언제 쓰여진 것일까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카네기가 내 마음에 성과를 내는 아이디어를 정리해 성공 철학으로 체계화하라는 아이디어를 심어주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책으로 만난 거 아닐까요? 나처럼?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카네기가 내 마음에 목이 아파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 내가 창문을 열어놨나? 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지? 지금 아직까지 집중해서 몰입도에서 몰입으로 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별의별 게 다 신경 쓰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아니 진짜 창문 열어놓은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창문 닫혀있는데. 집중할게요 아이리님.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짧게라도 해볼게요. 죄송해요. 목 아파. 내 인생에서 멋진 우연, 즉 행운은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고 그와 함께 일한 것입니다. 자세가 조금 불편하다. 자세를 바로 카네기가 내 마음에 성과를 내는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성공 철학으로 체계화라는 아이디어를 심어주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리한 성공 철학을 실행하여 부를 일구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은 단순합니다.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발전시킬 만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체계화하라, 성공 초월학으로 체계화라는 아이디어를 심어주는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오케이. 이게 책을 보면서도 재판님, 우리 좀 춥지 않아요? 그쵸? 기침나면서. 나도 그런데? 뭐지? 창문 다 닫았는데 왜 춥죠? 어디다가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재판님,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알았어요. 이리 와보세요. 알았어요. 이거 저도 이게 기회니까 독서 노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고 진짜 춥고 참. 조금 이따 할까? 일단 25분만 채워볼게. 멋진 후에는 카네기를 통해왔지만 결단, 학과 목표를 이루겠다는 열망, 수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평범한 수준의 열망으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실망이나 낙담, 잠시의 패배, 비판적인 생각, 시간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 저 진짜 그런데 오직 불타는 열망만이 가능합니다. 그 일에 완전히 경도되어야 합니다. 경도가 무슨 뜻이죠? 경도. 완전히 몰입하라는 것인가?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독서노트 하고 카네기가 내 마음에 처음 아이디어를 심어준 순간부터 나는 방향타를 잡고 다스리고 유도하면서 그것을 살렸습니다. 방향타를 잡고 다스리고 유도하면서 그것을 살렸다. 방향타. 아이디어는 점점 스스로 힘을 지니고 거대해졌고 마침내는 그것이 나를 조종하고 다스리고 이끌었다. 엄마. 아이디어란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이디어에게 생명을 주고 그것을 실행하고 이끌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스스로 힘을 발휘하여 모든 저항을 쓸어버린다. 손 이거 경험하고 있어요. 독서노트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목이 너무 아프네. 난국이다 진짜. 괜찮아요 아이리님. 아이디어는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이를 탄생시킨 뇌보다 훨씬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뇌보다 더 크다 아이디어가. 심지어 내가 사라지고 흐르륵으로 돌아간 뒤에도 살아남아 힘을 발휘합니다. 예. 지금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읽으려고 했던 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라. 그러면 그것을 얻으리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라. 그러면 그것을 얻으리라. 강렬한 열망에 입각한 생각은 그 자체로 실제를 갖추게 됩니다. 강렬한 열망. 미국 건국 이야기 US 스틸서의 창업 이야기는 생각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기적만 본다면 절대 그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 불멸의 자연 법칙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법칙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믿고 실천하는 것. 미국의 자유를 가져다 주고 불을 일구는데도 적용되었던 그 법칙 말입니다. 신속하고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압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을 얻는 방법도 압니다. 이런 리더들은 언제든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결단을 내린다. 언제든 신속하고 흔들림 없는 결단.
이것이 그들의 리더인 이유기도 합니다. 세상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곤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과 행동으로 결단을 내린다.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언제든 신속하고 흔들림 없는 결단을 내린다. 신속하고 흔들림 없는 결단. 그쵸? 왜냐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과 행동으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준다. 우유부단함은 되게 젊은 시절부터 형성되는 습관입니다. 분명한 목적 없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시절을 보내게 되면 점점 더 습관화됩니다. 우유부단한 습관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어집니다. 우유부단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유부단함을 없애려면 내가 오늘 끝내고자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자 하는 일로 루틴을 세워서 그걸 실행하면 돼요. 우유부단할 시간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업을 찾습니다. 청년들이 처음 선택하는 직업은 자신이 찾을 수 있는 그 직업에 국한되곤 하는데 이는 우유부단한 습관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직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분명한 계획이 없고 고용주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고용주를 내가 선택한다라는 거,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한 계획이 없고 고용주를 어떻게 선택하는 지식이 없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너무 좋다. 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56명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설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정한 직업을 취하겠다는 결심, 자신이 요구하는 만큼의 가치를 인생에 지불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데는 목숨까지 걸지 않아도 됩니다. 목숨 걸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는 경제적 자유가 걸려있을 뿐입니다. 경제적 독립 후 사회적 지위는 그것을 열망하고 계획을 세우고 요구하는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게으른 사람은 도달할 수 없다. 세밀 아담스가 자유를 바랬던 것과 같은 정신을 지닌다면 분명 부를 이루게 될 것이다. 목숨을 경제적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아니더라도 만약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내 건강이 조금이라도 해친다. 저는 안 해요. 저는 건강을 지킬 거예요. 제가 조금 이런 표현력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목숨을 걸어라, 뭐 갈아 넣는다, 이런 표현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즐기고 있니, 아이린? 아이린님, 지금 책 읽고 있죠? 지금 즐기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강박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처음에 솔직히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강박처럼 시작했죠. 왜냐면 오늘 또 마지막 날이고 또 독서를 좀 가볍게 해보자 라는 거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지금 책에 집중을 거쳐서 지금 약간 몰두의 단계를 거치면 조금 있으면 또 몰입의 단계로 갈 거거든요. 몰입의 단계로 가면은 엄청난 황홀경을 느낍니다. 이게 진짜 독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독서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어디를 한번 읽어볼까요? 조력 집단의 힘. 조력 집단을 통해 힘을 얻기. 긍정적인 감정의 힘. 조력 집단. 나를 좋아주는 귀인이잖아요. 귀인. 그쵸? 추동력. 저랑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소수로 가거든요. 저의 성향상 그리고 저의 성격상 다수와 같이 가는 걸 저랑 맞지 않아요. 그게 방해가 될 뿐이기 때문에 나의 집중도와 몰입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 인기를 얻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목차를 보고 오늘 읽고 싶은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스크린 로딩이 너무 늦게 되고 있어요. 이 전자책이 이게 조금 나쁜데 그럴 수도 있죠. 어디 할까? 자, 어디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진짜 이번 한 해 마지막 부분 독서를 마치는 부분이 되겠네요. 내 운명의 주인은 나이니요. 운명을 변화시키는 원칙들. 읽었죠? 믿음. 부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잠재의식을 필요한 지식을 얻는 법, 지식을 사는 방법을 알기 위해 값을 치러라. 상상력의 두 가지 형태, 창조적 상상력과 친구되기. 상상력을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아이디어를 재화로 전환하는 방법. 사랑의 중요성? 사랑의 중요성. 사랑의 중요성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연의 성의는 최고의 성과를 내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결합되면 천재성이 발휘됩니다. 진정한 사랑에 감동해 본 적이 있다면 이것이 인간의 마음에 오래도록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사랑은 해봤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진정한 사랑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 순간에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또 그 사람이 몰입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래도록 남는 흔적이 없어요. 별로. 너무 궁금해요. 진정한 사랑. 네, 다시 읽어볼게요. 진정한 사랑에 감동해본 적이 있다면 이것이 인간의 마음에 오래도록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오래 지속됩니다. 사랑이 본능적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이고 영적이다. 사랑으로도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자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들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사랑으로 난 지금 연애하지 않고 사랑 안 하는데도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을 하고 잃어 보았다는 그 이유로 자신을 불행한 사람을 여긴 것은 잘못이다. 진정으로 사랑해본 사람은 영원히 사랑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은 엉뚱하고 개팍합니다. 좋으면 다가왔다가 아무 경고 없이 떠나버립니다. 사랑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겨야 합니다. 사랑이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되돌려 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그쵸, 사랑에 완전히 몰입하는 거죠. 그 사랑을 할 때의 설레임이 있잖아요. 몽글몽글하고 그 순간을 즐기면 되는데 인생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쓸데없이 그냥 미래를 걱정하게 되고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인간의 본성이니까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도 커진다.
라는 게 있었다. 제가 이 부분을 노래 가사에서 들었는데, 왜냐면 인간은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면 너무 행복한데 즐기면 되지만, 그 반대적으로 내가 혹시나 이렇게 행복한데 이걸 잃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지배하고 그 사랑에 완전히 몰입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도 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좀 좋지 않나요? 물론 그 사랑이 계속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만약에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강도는 너무 클 텐데, 너무 행복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내가 헤어지느냐 헤어질 시 마느냐는 통제 불가 능력이므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미래는 나의 통제 불가 영역이므로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무 경고 없이 떠나버린다. 아무 경고 없이 떠나버리지는 않는데, 뭐 어느 정도 그 전조에 조금 약간 오늘 비판적인가? 지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랑은 단 한 번뿐이라는 생각을 떨쳐야 합니다. 그쵸. 사랑이 왔다가는 횟수의 제한이 없으며 모든 사랑은 각각의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맞아요. 물론 어떤 사랑은 다른 사랑보다 마음이 더 깊이 박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사랑은 모두 이득이 됩니다. 사랑이 떠났을 때 후회하고 자주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말입니다. 그쵸? 사랑은 모두 이득이 된다. 그 사랑이 나빴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부분이 있으면 후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그 기억만이 우리를 고양시키고 정신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배고프고 춥고 했는데 아무런 지금 느낌이 없죠. 책에 이제 거의 몰두 단계? 몰입까지는 아니지만, 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기억만이 우리를 고양시키고 정신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때때로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서 지난 사랑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마음을 적셔보십시오. 아름다운 추억. 걱정이 누그러들고 삶의 힘든 현실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걱정이 없어요. 힘든 현실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생각을 해보면 나는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책을 읽으면서 내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단지 인생에서 통제 가능한 영역, 지금 이 순간 책을 읽으면서 몰입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환상의 세계로 잠시 물러나 있는 동안에 잠재의식이 전체적인 재정 상태나 정신적인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킬 줄 아이디어나 계획을 떠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에 관해서는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성의의 차이를 이해한다면 낙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낙담 안 하는데 사랑은 진짜 좋은 거. 설레이고 몽글몽글. 사랑은 다양한 색과 그림자를 지닌 감정이며 불타오르는 듯한 강렬한 감정 대부분은 사랑과 성의의 경계에 있는 감정입니다. 결혼 같은 관계에서 사랑이 성애와 적절히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래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으며 성애만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성은 생리학적인 것입니다. 영적을 힘을 지닌 인간의 마음을 건드리는 경험은 해롭지 않습니다. 무지나
질투만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성적인 그 생리적인 것과 사랑이라는 그 감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뭐냐면은 뭔가 좀 마음에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저자의 이 사랑에 대한 건.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파괴적인 감정은 정의와 공정성을 파괴하는 독입니다. 화학자는 그 자체로는 해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특정한 화학물질들을 섞어서 치명적인 독극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과 질투라는 감정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이것들이 결합되면 치명적으로 변합니다. 질투 그리고 성. 사랑은 안전벨트처럼 균형을 맞춰주고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노력을 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와, 사랑을 할 때 완전 내가 이성적이고 건설적이게 중용이 중요해요. 결국은 이 말은 맞아요. 그 사랑이라는 게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노력을 하게 만드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막 불타올랐다가 그때는 완전히 감정적이에요. 이성이 마비되는 시기? 그러다가 좀 이성적으로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감정 자체가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내가 이성적으로 그리고 건설적이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경험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리고 무한지성과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이 감정을 인도할 때 우리는 창조적 노력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맞아요. 천재성을 발휘하려면 성과 사랑, 연애의 감정을 사용하고 개발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사고를 지배하도록 독려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누그러뜨립니다. 이거는 뭐 사랑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나의 심적 상태를 항상 평온하게 만드는, 평정심을 가지게, 평상심을 가지게 하는 그냥 인생의 지침이죠. 정신은 습관의 결과물이며 그건 맞아요. 이 자꾸 습관적으로 이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 그건 잘못이 아니고 빨리 최대한 빨리 1초 안에 그걸 떨쳐버려야 된다. 그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은 습관의 결과물이어서 어떤 사고를 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맞아요. 의지력을 발휘하여 어떤 감정은 억누르고 어떤 감정은 고양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른다. 의지력을 발휘하여. 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으로 나를 다스리기보다는 신체로 나를 다스려요. 신체적으로 최대한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되면 내가 정말 컨디션이 좋잖아요. 나쁜 기억이 안 떠올라요. 나쁜 감정이 안 떠오른다니까요. 근데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뭔가 이렇게 좀 체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좀 기분 나쁜, 그리고 좀 짜증감도 있고 또 기분 나쁜 생각도 떠오르고 기분 나쁜 상상도 하게 되고, 그래서 굳이 내가 의지력으로 다스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자연스럽게 신체적으로 체력이 좋은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그런 좀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정신을 다스려라. 제가 요즘에 또 생각하고 있는 건, 이 생각이 오늘은 맞고 내일은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의지는 나의 의지는 너무 나약하다. 의지로 나를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환경 설정을 해라. 환경 설정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하고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는 거, 그걸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내가 체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어제 먹은 거, 어제 운동한 거,
그리고 어제 생각한 거, 어제 내 눈에 담은 거, 그리고 어제 수면의 질, 이거에 따라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내가 신체적인 컨디션이 결정이 되는데, 신체적 컨디션이 좋으면 나쁜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좋은 생각만 떠오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챕터는 제가 저자님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서 노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정신을 다스려라. 이는 어렵지 않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어렵지 않다라고요? 인간의 오만이죠. 내가 내 몸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겠다?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인간의 오만. 나의 의지로 나는 어느 누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오늘 기분 나쁜 생각을 할 거야 하고 기분 나쁜 생각을 하네. 오늘 나 진짜 하루 상쾌하게 시작을 하고 좋은 생각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운동을 매일 하러 가고 싶죠. 사실 그 새해 계획에서 제일 첫 번째는 항상 운동을 매일 한다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씩 한다라는데 그걸 못 지키잖아요. 그 정도로 인간의 의지가 나약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부분 읽어볼게요. 정신은 끈기와 습관을 통해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끈기와 습관을 통해 다스릴 수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독서노트 해보고 그 비결은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정신이 자리 잡으면 사고를 바꾸는 간단한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이나 건설적인 감정으로 바꾸십시오. 스스로 기꺼이 노력하는 것 말고 천재성을 획득하는 길은 없습니다. 저는 조금 이런 부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건설적인 감정으로 바꾼다? 내가 지금 너무나 누구 때문에 짜증이 나 있다거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약간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울감이 있어요. 나 우울감 안 들어? 나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나요? 정말 이건 힘든 거예요. 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거는 생각일 뿐이다. 생각을 바꾸면 된다.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이리님, 우리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불안도와 예민감이 있게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조금 동감하게 바꾸기 위해서 몇 년을 들여서 지금도 매일 이걸 훈련하고 있는데 이게 절대 쉬운 훈련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조금 격양되게 얘기했나요? 조금 전에? 반대되는 생각이 있더라도 너무 격양되고 공격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 비결은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정신을 자리 잡으면 사고를 바꾸는 간단한 과정을 통해 이 부분을 진짜 저는 좀 사고를 바꾸는 간단한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이나 건설적인 감정으로 바꾸십시오. 스스로 기꺼이 노력하는 것 말고 천재성을 획득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스스로 기꺼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이 쉽지는 않다, 어렵지만 꾸준하게 습관을 들여서 바꿀 수는 있다. 그치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걸 쉽게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봐요. 아이린이 우리는 직접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훈련하고 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사랑과 성의에 연애 감정이 덧붙으면 유한한 인간의 정신과 무한지성 사이의 장벽이 없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천재성이 발현됩니다. 네, 맞아요. 사랑이라는 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랑을 해야지 무조건 연애를 해야 된다. 많은 연인들이 뭐 연애 참견이나 이런 것을 보고 주위에서도 보면은 과연 저게 사랑일까? 서로를 저렇게 파괴하고 저렇게 힘든데 과연 저게 사랑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또 이 생각이 오늘은 맞지만 내일은 틀릴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여러 가지 이상형이 쭉 있었는데 지금은 딱 하나로, 한 줄로 지금 이상형이 정의가 되었는데,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리고 같이 있지 않은 그 시간에도 그 사람과 사랑을 하는 그 기간이 편안해야 된다라는 거, 편안한 감정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사랑을 대하는 나의 이제 가치관, 정말 많은 이제 그 뭐죠, 변화 과정을 거쳤는데, 많은 책을 읽고 또 나이가 들고 이렇게 조금 인격 수련도 하면서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기술은 기술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그저 진심과 진정성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 지금 이 한 줄로 다 요약이 된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길고 뭔가 많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상형 같은 경우에도 뭐 외모는 어떻고 이런 성격은 어떻고 막 길었는데, 이렇게 좀 간결하게 한 줄로 요약됐다는 건 그만큼 참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쵸, 아이님? 네, 그러면 네, 오늘 2023년 마지막 독서를 이렇게 마치고, 남은 시간도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싶네요. 커피 한 잔 더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시간도 잘 보내고 한 해 오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래요. 아이린님, 오늘도 독서한다고 독서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